병원 진료를 받기 힘든 농촌 지역에 원격 진료가 확대되는 가운데 하동군이 진주한 병원과 협진에 들어갔습니다. 거동이 불편한 주민은 도시로 나가지 않아도 진료를 받을 수 있어 만족감을 나타냈습니다. 육지 속의 섬이라 불렸던 산청 성심원이 지역과 함께하는 마을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내부 시설 개방을 통해 마을 주민과 외부인이 교류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편견을 깨고 상생 장소로 거듭나는 성심원을 찾았습니다. 내수 경제 악화와 대외 여건 불확실로 지역 경제가 타격을 받고 있는 가운데 도내 대기업과 지자체가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지역 소비를 늘리는 등 다양한 상생 방안이 나왔습니다. 정부가 일괄적으로 배분하던 지방소멸 대응 기금을 집행률에 따라 차등 지급하기로 한 가운데 지역에선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취지는 공감하지만 집행률에 매몰된 단기 정책만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반응입니다. 최근 진주 한 야산에서 수십 년간 개를 사육해온 곳이 적발됐습니다. 시설이 노후화돼 위생 상태가 열악한 곳으로 나타난 가운데 진주시가 행정 조치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SCS 뉴스인타임 시작합니다. 하동군은 대표적인 의료 취약지로 꼽히고 있습니다. 특히 의정 갈등 여파로 공중보건이 파견이 줄면서 하동군은 지난해 대비 절반 정도만 남았다고 하는데요. 이 같은 의료 공백을 메꾸기 위해 가까운 보건소와 도시에 있는 병원을 연결하는 원격 협진 서비스가 가동됐습니다. 보도에 김상엽 기자입니다. 70대 어르신이 고전면에 위치한 한 보건진료소를 찾았습니다. 혈압을 재고 간호사와 대화를 나누며 건강 상태를 살핍니다. 맥박이 불규칙하다는 점을 체크해 원격으로 의사에게 자문을 구합니다. 리듬이 규칙적이지가 않아서 의사는 보건진료소장과 어르신의 진료 정보를 체크한 뒤 의견을 전합니다. 정밀검사를 받아봐야 되고요. 아니면 조금 지켜봐도 되긴 해요. 50회에서 60회 사이 정도면. 하동군은 대표적인 의료 취약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공보위가 지난해 대비 절반으로 줄어들며 더욱 심각한 상황. 이에 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해 진주제일병원과 협약을 맺고 원격 협진 시스템을 가동했습니다. 하동군에 위치한 18개 모든 보건진료소에 공보위나 의사가 상주할 수 없는 상황에 원격으로 전문의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된 겁니다. 환자분들 입장에서는 이제 먼 거리에 있는 병원까지 굳이 안 와보셔도 되고 그런 점은 좋은 거예요. 그래서 거동이 불편하시거나 장기 환자, 혈압이나 당뇨나 만성 많은 도움을 받아볼 수 있을 만한 시스템인 것 같습니다. 평소 진교면에 위치한 의원을 가거나 몸 상태가 더 안 좋으면 진주까지 방문했었다는 어르신. 지금은 집 근처에서 진료를 보게 됐다며 만족감을 보였습니다. 여기서 집에서 진교 가가 내려가고 또 폭 끊어가지고 그 기다렸다가 차 오는 시간 맞춰갖고 이러려고 한 게는 조금 성가시지. 뭐 어떤 사람들은 자기 차가 있는 사람들은 가면 되는데. 하동군 보건소는 원격 협진 확대를 통해 의료 취약지를 해소해 나갈 계획입니다. 하동군에 없는 이런 과를 갖다가 선택을 해서 전문적인 이런 진료 쪽으로 확대를 해 나감으로써 이런 의료 취약지인 하동군이 보편적인 의료 환경에 놓일 수 있도록. 공중보건이 부족에 따라 농어촌 지역의 의료 공백이 심각한 상황에서 원격 협진 서비스가 그 틈을 줄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SCS 김상엽입니다. 한때는 육지 속의 섬이라 불리며 세상과 단절해야 했던 산청의 한센인 마을 성심원. 하지만 지금은 장애와 비장애, 지역과 지역에 있는 통합 마을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편견의 벽을 허물고 모두가 어울리는 공간으로 탈바꿈하고 있는 성심원의 오늘을 강철웅 기자가 전합니다. 길게 뻗은 경호강 너머 하나뿐인 다리를 건너면 한센인 공동체 마을 성심원이 있습니다. 이곳은 한때 한센인에 대한 편견으로 세상과 단절된 육지 속의 섬처럼 살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같은 장소에서 전혀 다른 풍경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성심원 내 한의원엔 외부 주민이 치료를 받으러 오고 새롭게 조성된 파크 골프장에선 성심원 주민과 방문객이 함께 어울리며 교류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살아온 어르신은 과거 숨어 지냈던 시절에서 누군가를 초대하는 공간으로 바뀐 지금이 믿기지 않는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카페가 생기고 파크 골프가 이렇게 생기다 보니까 외부인들이 찾아오면은 우리 집에 손님으로 알고 또 마음 편안히 그분들을 이렇게 대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것 같아요. 최근 새로운 변화의 바람도 불고 있습니다. 청년들도 이곳을 찾기 시작한 겁니다. 산청의 한 청년 모임이 성심원에서 목공을 배우며 주민들과 교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성심원에 참 뭐 이렇게 계속 오게 되는 특별한 이유가 없었어요. 근데 이제 지금은 제가 여기 작업장을 이렇게 하게 되면서 이제 성심원 분들을 조금씩 만나고 있어요. 동네 청년들이니까 되게 예뻐라 해주시고 있어서 재미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이제 작은 경제 공동체로까지 확장되고 있습니다. 성심원이 조성 중인 화덕피자 카페는 이곳 주민이 생산한 농산물을 사용해 음식을 만들 뿐만 아니라 장애인 직업훈련장으로도 활용될 예정입니다. 배 타고 이 강을 건너 오셨던 그 아픔과 애환과 역사가 있는 그 나루터라는 카페 명을 갖게 됐는데, 이제 우리 어르신들과 지역민들이 만나고 어떤 화합하고 상생하고 교류하는 장소로서의 나루터. 세상과 단절됐던 시간이 길었던 만큼 다시 어울리는 데는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긴 고립의 시간 끝에 성심원엔 다시 누군가의 발걸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SCS 강철웅입니다. 산청군이 대형 산불로 주택 피해를 입은 32개 가구에 자가 세입자 구분 없이 300만 원씩 재난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이번 지원금은 군 자체 예산으로 마련됐으며 실거주 가구를 대상으로 주거 안정을 우선해 신속히 지급할 계획입니다. 한편 지난 15일부터 접수 중인 긴급재난지원금은 현재 60% 이상 지급됐습니다. 미국 오렌지 카운티 호남향후회가 산불 피해를 입은 산청 하동에 성금을 기탁했습니다. 경남도에 따르면 23일 호남향후회는 경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성금 2,000달러를 전달했습니다. 호남향후회는 피해 지역 주민들이 조속히 일상으로 돌아가 안정을 찾기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오렌지 카운티 호남향후회는 1988년에 설립돼 회원 400여 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SCS 서경방송 우리 지역 소식 많이 전해주세요. 기업 경영은 금리와 환율 등 외부 요인에 크게 영향을 받기 마련인데요. 미 행정부 관세 정책 변화 여파가 지역으로 이어질 거란 우려 섞인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경남도가 지역 기업과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나섰습니다. 김동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근 대내외 경제 여건이 불확실해지면서 지역과 기업의 연대를 공고히 하기 위한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경남 지역 14개 대기업과 경남도를 비롯한 6개 지자체가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한자리에 모인 겁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필요하다면 이제 우리 도나 시에서 적극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해결하고 또 중앙정부에 건의할 수 있는 부분은. 이날 회의에선 고용 확대와 문화예술 후원, 지역 내수 진작을 위한 여러 분야 협력 사업이 논의됐습니다. 위치가 이제 사천에 있다 보니까 인력난이 상당히 좀 심각한 상황입니다. 취업을 또 유치를 해도 바로 외지로 또 나가는 유출도 상당히 심화돼서 우선 고용 확대를 위한 방안으론 채용 연계 현장 실습 프로그램이 언급됐습니다. 도 차원에서 직접 지역 주민 인력 채용 기회 확대를 위한 방안 모색에 나서겠다는 것. 기업들이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내놓은 대책도 눈길을 끌었습니다. 지역 특산물 소비 촉진을 위한 프로젝트와 함께 전통시장을 살리는 데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특히 한국항공우주산업 카이는 구내식당 식재료를 지역 농수산물로 우선 구매하기로 했습니다. 또 기업이 개최하는 문화행사 관람 대상의 전주민 확대와 장애인 예술가 등 지역 소외계층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 추진 계획도 밝혔습니다. 금리 변동과 환율 등 지역 경제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외부 위험은 최소화하고 그동안 도내 기업과 지자체 간 이루어졌던 협력을 더 공고히 해 이들의 성장을 돕겠다는 의지입니다.
지자체와 기업 간 주요 분야 협력 사업 논의가 본격화된 가운데 추후 시행을 통해 실질적인 효과로까지 이어질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SCS 김동엽입니다. 사천 와룡문화제가 5월 1일부터 4일까지 사천시청 광장 일원에서 개최됩니다. 27번째를 맞는 올해 행사는 통합 30주년 기념 프로그램과 함께 진행됩니다. 이번 행사는 초청 가수와 전통 공연, VR 드로잉 아티스트 퍼포먼스 등이 진행됩니다. 특히 시민 참여형 프로그램인 오징어 게임 콘셉트의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게임은 최종 우승자에게 50만 원 상당의 경품이 주어집니다. 축제 기간 옛 삼천포시와 사천군의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사천시간 여행존과 루미나리의 빛거리 등 다양한 전시 공간도 운영됩니다. 사천 신수도의 신수항이 해양수산부 클린 국가어항 조성 공모 사업에 선정됐습니다. 국가어항을 새롭게 탄생시키기 위해 추진하는 이번 사업은 방치된 폐어구와 기자재를 정리하고 난립한 시설을 개선하게 됩니다. 이와 함께 신수항에는 가족 친화 공원과 오토 캠핑장 등 체류형 관광시설도 추진됩니다. 이번 공모 선정으로 향후 4년간 국비 149억 원을 포함해 총 191억 원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정부가 지방소멸 대응 기금을 성과 중심으로 배분하기로 했습니다. 기금 집행률이 낮거나 적절하게 운영되지 않을 경우 배분액을 감액하는 건데요. 일각에선 집행률 중심의 평가에 대한 우려도 나옵니다. 김현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지방소멸 대응기금 사업으로 함양 4개 포유를 추진하기로 한 함양군. 생활인구 확보를 목표로 병곡면 일원에 캠핑장과 주거시설을 조성하는 게 핵심입니다. 그런데 환경오염을 우려하는 주민 반발로 제동이 걸렸습니다. 지하수라든지 대기 또 땅 이런 것들이 그 오염이 될 여지가 많아지잖아요. 돈역에 몇 푼씩 뭐 갖다 부어가지고서 이런저런 시설을 하는 데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고요. 이게 근본적인 문제 해결책을 찾아야 되는데. 지방소멸 대응기금이 투입되는 누이센터 건립 역시 올해 초에야 첫 삽을 떴습니다. 결국 함양군의 지난해 기금 집행률은 15%에 그쳤습니다. 타시군도 상황은 마찬가지. 경남에선 하동과 의령을 제외하고는 기금 집행률이 50% 아래를 밑돌았습니다. 심지어 군 지역의 경우 10%가 대다수입니다. 이 가운데 최근 정부가 성과 중심으로 기금 운영 방식을 개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금 집행률이 낮거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사업을 추진할 경우 기금 액수를 줄이고 반대로 취지에 맞게 잘 쓴 경우는 더 주겠다는 겁니다. 지방시대를 위한 핵심 정책 과제도 내실 있게 이행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소멸 대응기금은 성과 중심으로 운영하여 재원 투입의 효과를 높여나가고 지역에선 취지에 공감한다면서도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놓았습니다. 도내 지자체 관계자는 취재진과의 통화에서 현재 추진되고 있는 사업 중 하드웨어 사업의 경우 상대적으로 절차가 길고 변수가 많아 진행 속도가 더딘 경우가 많다고 밝혔습니다. 또 한정된 재원을 두고 타 지자체와 경쟁을 벌이는 상황에서 집행률에 집중하면 단기적 성과에만 치중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인구 유입 증가와 고용 창출 등 사업의 궁극적 목표와 직결된 사항으로 세부 평가 기준도 더 가다듬을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SCS 김현준입니다. 경남 스마트팜 혁신밸리 보육센터가 제6기 청년 교육생을 모집합니다. 실습 중심으로 20개월간 진행되는 이번 교육과정은 농업 경험이 없는 초보라도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18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이며 5월 29일까지 스마트팜 코리아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한편 보육센터는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260명의 교육생을 배출했습니다. 경남도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이순신 승정길 원정대를 모집합니다. 원정대는 승정길을 직접 걸으며 관광 자원을 발굴하고 SNS 홍보 등 다양한 미션을 수행하게 됩니다. 모집 기간은 오는 5월 14일까지며 자세한 내용은 경남도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됩니다. 한편 이순신 승정길은 경남 지역 남해안과 내륙, 백이 종군로, 수군 재건로 등 160km에 이르는 12개 테마로 구성되며 올 연말 운영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진주 문산읍의 한 야산에서 불법 개 사육장이 발견돼 진주시가 조치에 나섰습니다. 농지에서 불법적인 가축 사육이 이어져 온 건데 열악한 시설의 동물보호단체는 안타까움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1,000만 명이 넘는다지만 잊을만 하면 일어나는 학대 논란. 동물권을 지키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입니다. 김순종 기자입니다. 진주시 문산읍의 한 야산. 오솔길을 따라 내려가니 개 짖는 소리와 함께 개사육장이 나옵니다. 숲을 사이에 있는 개사육장에는 70여 마리에 달하는 개체가 사육되고 있습니다. 이곳은 농지구역으로 가축 사육이 금지되지만 인근 주민에 따르면 오랜 기간 개사육이 이루어져 왔습니다. 언제쯤부터 이게 있었습니까? 개 사육. 몇십 년 됐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한 40년. 진주시는 행정 조치를 고심 중입니다. 이제 농지 내 가축 사육 제한 구역이라서 지금 관련 부서에 관련법을 문의해 가지고 처리를 할 계획입니다. 문제는 농지에서 가축 사육을 했다는 것만이 아닙니다. 사육장은 오래된 만큼 시설 자체가 노화돼 있는 데다 좁은 공간에서 사육이 이루어지다 보니 위생 환경도 좋지 않습니다. 동물보호단체인 사단법인 리보는 최근 이곳을 방문한 뒤 여러 문제점을 발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동물들이 물을 먹는 그릇에 짙게 낀 이끼, 한쪽에 쌓인 배변물 등을 확인했다는 것. 사육장 주인은 개를 좋아해 사육하다 보니 개체 수가 늘어났고 키운 개들을 무상으로 주변에 나누어주고 있다고 밝혔지만 사육 이유에 대한 의혹도 일어납니다. 생산과 번식을 일삼았다는 증거가 그 현장에서 교배를 또 하고 있는 중을 저희들이 보게 된 거죠. 보게 돼서 여기는 완전히 번식장이구나, 생산업자다. 반려견 문화가 널리 퍼지고 있지만 올해만 진주와 사천에서 불법 도축장과 투견장 의심시설이 발견되는 등 논란은 잇따르는 상황. 이 때문에 동물과 인간이 조화롭게 살아갈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사리 사육과 인간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이용되는 아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불법적인 일을 자행하는 것을 빠른 시간 내에 근절을. 잊을만 하면 일어나는 동물 학대 논란. 동물과 인간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이 시급합니다. SCS 김순종입니다. 진주시가 운영해온 농촌 왕진버스가 호응 속에 마무리됐습니다. 농촌 왕진버스는 의료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농촌 지역 고령자 농업인을 대상으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농촌 왕진버스는 4월 2일부터 23일까지 총 3회에 걸쳐 운영됐으며 1,000여 명의 주민들이 의료 서비스를 받았습니다. 진주시가 2024년 교통문화지수 우수지자체로 선정됐습니다. 교통문화지수는 국토교통부가 매년 전국 229개 기초지자체를 대상으로 세계 영역 18개 항목을 조사해 공표하는 지수입니다. 진주시는 지난해 전국 1위에 이어 올해 전국 3위를 차지하는 성과를 이뤘습니다. 진주교육지원청 내 진주학생문화나눔터 다움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이 운영하는 카페 다움인 그림숲이 문을 열었습니다. 교육지원청은 23일 개장식을 열어 장애인의 날 기념 전시 관람, 시음회와 교류회, 생산품 전시 홍보를 이어갔습니다. 진주교육지원청은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의 취업 지원을 위해 해당 공간을 무상 대여했습니다. 남해군이 다음 달 2일까지 창생 플랫폼에서 2024년 경남 우수주택 선정작 순회 전시회를 엽니다. 전시 대상은 지난해 우수주택으로 선정된 단독주택 35동이며 이 중엔 남해군이 추천한 주택 4개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전시에선 주택 외관과 주요 평면, 건축 재료, 공간 구성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남해관광문화재단이 다음 달 13일까지 로컬 매니저 모집에 나섭니다. 로컬 매니저는 남해에 거주하지 않는 가족과 친구, 지인 등에게 지역의 매력을 알리는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모집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재단 홈페이지 알림 마당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천문화재단이 사천시 통합 30주년을 기념해 지역에서 처음으로 국립오페라단 전막 공연을 개최합니다. 공연 작품은 모차르트의 걸작으로 불리는 마술피리로 5월 22일 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립니다. 30인조 오케스트라 및 합창단을 포함한 대규모 출연진으로
지역민에게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관람 예매는 오는 28일부터 진행되며 자세한 내용은 사천문화재단으로 문의하면 됩니다. 키워드로 보는 생활 날씨입니다. 목요일 완연한 봄 날씨를 보이겠는데요. 특히 미세먼지도 없어 외출하시거나 야외에서 운동하시기에도 좋겠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지역별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서부 경남 전 지역 맑겠는데요. 서천과 남해의 아침 최저 기온은 12도, 산천과 하동은 24도까지 올라 따뜻하겠습니다. 전국적으로도 맑은 하늘 보실 수 있겠는데요. 세종은 9도에서 22도, 광주는 11도에서 22도 분포 예상됩니다. 남해동부 앞바다는 오전에 구름 많다가 오후부터 맑겠는데요. 물결은 0.5에서 1.5m로 비교적 잔잔하겠고 바람은 약간 강하게 불겠습니다. 이어서 삼천포 기준 조석표 살펴보겠습니다. 물때는 내물, 만조 시각은 저녁 6시 41분, 간조 시각은 낮 12시 39분 예상됩니다. 서천공항 날씨 정보입니다. 목요일 오전 9시 기준 구름 많이 지나겠는데요. 우리 지역에서 서울 김포로 가는 첫 번째 항공편은 오전 11시 40분 예정돼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서천공항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천포역의 운항 정보입니다. 제주도에서 삼천포로 오는 배는 오후 2시 30분에 출발할 예정입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다음 주 초까지 계속해서 최저 기온이 10도 밑으로 떨어져 일교차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다만 낮 동안에는 20도를 웃도는 따뜻한 날씨 예상되니까요. 가볍게 입고 벗기 쉬운 겉옷 하나 챙겨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상정보였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 전해드린 소식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더 많은 뉴스를 빠르게 받아보시려면 구독 버튼도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가 더 나은 뉴스로 이어집니다.